느리게 살아가는 용기. 요즘 들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시간이 더 느리게 흘렀던 것 같다고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던 순간 골목을 따라 피어오르던 국밥집 연기, 느릿느릿 걷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 시절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필요 이상을 바라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던 때였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너무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화면 속에 쏟아지는 정보, 끝없이 늘어나는 물건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알림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조차 불안해졌습니다. 그 속도에 뒤처지면 나만 멈춘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겠죠. 저도 한때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우고 소유하고 보여주려 했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일정을 줄이고 마음의 소음을 줄이며 다시 나에게로 돌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꼭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은 충만하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비워야만 했고 그 안에서 무엇을 다시 채워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1.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비워져 갔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젊었을 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최신 기기들. 그게 곧 성공의 상징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물건들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걸 점점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게를 추구해왔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삶의 속도를 올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심으로 성공을 정의해왔지요. 집집마다 가전제품이 쌓이고 수납장은 채워질 대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바로 구매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교체했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늘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쌓아둔 물건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지키느라 나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가. 그제야 비로소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천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나누고 당장 쓰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며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안이 아니라 내 안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곧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니까요. 그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이 꼭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백 속에서 진짜 가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답답함이 쌓여 있다면 그것이 소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덜어냄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용기일지도요. 그러다 보면 문득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때 비로소 비워내는 삶이 시작됩니다. 2. 비워내는 삶, 마음을 가볍게 하다. 어느 날 문득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참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죠. 쓰지 않는 주방 도구, 먼지 쌓인 책들, 한동안 입지 않은 옷들. 분명 예전에는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고르고 소중히 여겼을 텐데 지금은 그냥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많은 것들 속에 갇혀 살고 있었구나 하고요.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채우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집은 클수록 좋고 냉장고는 꽉 차 있어야 안심이 되며 빈 공간이 생기면 곧바로 무언가로 채워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따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언젠가는 쓸지도 몰라 아는 생각에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물건은 늘어나는데 마음은 오히려 답답해지는 것이죠. 저는 몇 년 전 큰 결심을 하고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물건마다 사연이 있고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씩 비워나가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면서 그 안에 함께 들어있던 미련이나 불안도 함께 놓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정리가 아니라 치유였죠.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제 공간이 한결 밝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여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백 속에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라는 감정이 그 빈 공간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정리란 단지 집안일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에 서랍 하나, 옷 한 벌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니까요. 우리의 삶이 복잡해질수록 비움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며 내면의 여백을 채워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삶의 중심을 되찾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에게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공간이 정돈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소비할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3. 소비는 선택일 뿐, 삶의 기준은 아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쉽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도 단지 광고 하나만으로도 손가락은 스마트폰을 향하고 클릭 몇 번이면 다음 날 택배가 도착합니다. 예전에는 고민하고 기다리고 아껴가며 하나의 물건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월급을 모아 냉장고를 사시던 날, 그 기쁨은 단지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에 비해 요즘 우리의 소비는 너무 가볍고 너무 빠릅니다. 새로운 걸 사는 건 더 이상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방식이, 허전함을 달래는 방식이 곧 소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은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곧 허무함이 따라오고 다시 무엇인가를 사고 싶어지는 무한 반복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소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또 쌓고 정리도 안 된 공간에 스트레스를 느끼면서도 반복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삶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소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진짜 필요한가? 혹시 감정적인 충동은 아닌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소비의 속도를 늦추자 마음도 차분해지더군요.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의 힘을 되찾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진짜로 의미 있는 것을 중심에 두고 선택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절약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늘 빠르게 변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비는 성공이나 자기 관리의 수단처럼 여겨지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정말 그 소비가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 때문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명확한 기준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할지보다 어떤 가치를 따르며 살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 그 물음 앞에서 소비는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유혹이 아니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진짜 내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는 무엇을 가질지보다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함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4. 복잡한 세상 속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것. 요즘처럼 변화가 빠르고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알림, 뉴스, 광고, 일정들 사이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때는 바쁘게 사는 것 이 능력처럼 여겨졌습니다. 빈틈없는 스케줄, 끊임없는 자기 개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곧 잘 사는 법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그것이 삶의 중심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 시골에 계시던 외할머니 댁에 가면 시간이 참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마당을 쓸고 낮이면 햇살 좋은 마루에 앉아 고구마를 쪄 먹으며 이웃과 담소를 나누셨지요. TV는 작고 핸드폰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삶이 더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속에는 필요한 만큼만 사는 삶과 현재를 음미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지 않으면 불안하고 뒤처질까 두려워서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줄이고 SNS 사용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이 훨씬 맑아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복잡한 세상일수록 단순하게 사는 것은 선택이자 용기입니다.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며 걷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비워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진짜 소중한 것만 내 곁에 두고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일상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게 꼭 거창한 변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그래, 괜찮아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단단한 것 아닐까요? 단순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을 찾게 되지요. 5. 작지만 확실한 기쁨에 머무는 법.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크고 화려한 무언가에 끌리기보다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어릴 땐 큰 선물이나 여행이 특별하게 느껴졌지만 요즘은 이른 아침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손주와 마주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삶이 점점 더 단순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바쁨과 성취를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늘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야 했지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쉬는 법, 멈추는 법, 그리고 조용히 머무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건 결국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보다는 소소하지만 따뜻했던 하루하루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요즘 작은 기쁨에 집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정원을 돌보며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고 그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냄새를 천천히 음미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길에서 변화를 발견하는 것. 이런 일들은 돈이 들지 않고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며 무엇보다 나만의 속도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고 시간은 조금 더 천천히 흘러갑니다. 우리는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오늘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맑은 하늘, 따뜻한 이불 속,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꼭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다시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아주 단순한 기쁨으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소비로 마음을 달래지 않으며 나만의 속도와 리듬을 지켜나가는 삶. 그것이 진짜 나다운 삶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작지만 확실한 기쁨에 천천히 머물러 보세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평온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다시 흔들립니다. 광고와 유혹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6. 욕구의 유혹을 조용히 지나치는 연습. 살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갖고 싶다는 감정과 마주합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사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온 어떤 물건 하나가 마음을 흔들고 있지요. 스마트폰을 스르륵 넘기다 보면 광고 하나가 슬며시 들어오고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맞춤형 제품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때의 유혹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심심함, 외로움, 지루함, 때로는 허전함까지 소비로 채우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늘 더 나은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남들보다 앞선 것을 향한 갈증은 광고와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극됩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지만 개인에게는 끝없는 비교와 부족함의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젊은 세대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더해지며 소비가 일종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 소비의 패턴 속에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기분 전환 삼아 무언가를 사고 또 금세 잊고 다시 다른 걸 찾는 반복.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감정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필요로 했던 건 물건이 아니라 쉼과 여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지금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하루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가 지나면 절반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유혹을 조용히 지나치는 연습을 반복하며 소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를 위로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가벼운 산책, 손편지 한 장, 좋아하는 음악 한 곡, 그 어떤 것도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꼭 사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기면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순한 절제가 아닌 내 삶을 나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하루가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 그 조용한 기쁨을 아는 순간 삶은 전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오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을 단순하게 천천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만족이라는 것을. 느리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돌아보면 예전에는 삶이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고 조용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이웃과 나누는 인사 속에 온기가 있었죠. 그때는 큰 것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멈추는 법을 잊고 쉼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용기입니다. 꼭 가져야만 하는 것도 달아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 내 삶의 우선순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더 절실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정리할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작지만 깊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소비나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매일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물건이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연결과 평온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어 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결국 더 깊고 단단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느린 삶은 결코 뒤처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더 이상 남이 아닌 나답게 살아가려는 깊은 선택입니다.